번째 수요 카페는 우리 광주 세무서장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무서 사상 최고속 승진을 하셨다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시고 세무 행정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파헤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량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충사모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귀한 걸음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171회 수요 카페는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님 초청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박광종 청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67년생 광산국 임곡 출생이십니다. 그리고 살레시오고를 졸업하시고 세무대학 5기 출신이기도 합니다. 광주 세무서장, 북광주 세무서장을 역임하셨고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보호 담당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에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3국장님을 지내시고 현재 드디어 2024년 8월 제58대 광주지방국세청장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박광종 국세청장님의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광주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포부를 밝히신 우리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님 모시고 171회 수요 카페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영수 광주 세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상균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 담당관님 소개합니다. 김현성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 과장님 소개합니다. 이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우리 중량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소개하겠습니다. 여근수 전 중량상인회 회장님이시고 현 구릉리의 시의회 의원님도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 동구의 의원님 함께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회 쪽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승재 광주 상인연합회 이예순 소상공인연합회 동부지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멋지게 득점해 주실 구이랑 K인제 수요카페 고모님이십니다. 김용수 백년가게 광주전남 제주 회장님이시고 수요카페 자문위원님이십니다. 조상렬 대동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며 수요카페 자문위원님 소개합니다. 정병원 전 중장동 주민자치 회장이시고 수요카페 자문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큰형님 황하택 수요카페 원로이신 한국메카 이사장님 소개합니다. TVN 한국벤처연합뉴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원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동부지회장님 모셨습니다. 전명수 충량신협 이사장님 함께 하셨네요. 김태영 새마을협의회 동부지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길문 새마을직공장 동부회장님 함께 하셨네요. 네. 강미수 새마을협의회 동부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일성 충장로 135 상인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효철 예술의거리 상인회장님 감사합니다. 박경희 충장로 주민자치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충남도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신 임양선 주식에서 상상하고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빠졌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대신에 우리 수육카페 회원님 다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님 인사 말씀부터 수육카페를 시작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국세청장 박광종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오 회장님 비롯한 우리 카페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16년, 17년도에 여기 옆에 광주 세무서장으로 재임할 때 그때 제가 충남로 상임회에 와서 이렇게 많은 말씀 듣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고향 같은 푸근함을 느꼈는데 제가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한 7, 8년 만에 와서 이제 저희 광주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이 전남 전북까지다 보니까 해남에서 익산까지 뭐 상공회의소 간 다음에 뭐 경제인 협회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열렬히 많이 오셔서 환대해 주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뭐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우리 충장로, 경남도, 요즘 구도시 너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인상들이 아주 밝으셔서 좀 안심은 됩니다. 안심은 되는데 저도 뭐 여기 내려오기 전이나 여기 와서도 뭐 충장로 그 상권에 계시는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개별적으로 말씀도 듣고 하는 충장로 상권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좀 가시적인 성과는 많이 내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광주지방국세청이 물론 본연의 역할이 뭐 국가 재정 수요 조달이고 세수 확보지만 저희들이 세금 내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일 임무라고 생각하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조금 있다가 우리 팀장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좀 이따 저희 설명도 잘 들어주시고 또 추가로 뭐 애로 건의사항이라든가 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충분하게 말씀을 주시면 오늘 말씀 잘 듣고 저희 세장님 반응할 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세 분만 축하 말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운하시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여근수 고모님 그래도 인사 말씀 한번 한영사람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71회 마이크. 오늘 171회에 참석해주신 우리 충수암호 회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오늘 정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충장카페에 참석해주신 박광종 우리 청장님, 김영수 우리 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참석해 주시어 충삼호가 더욱더 오늘 이렇게 빛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오늘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충삼호를 잊지 마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어서 우리 김승재 시 상인 연합회장입니다. 광주시 상인 연합회장 인사 말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상인연합회장 김승재입니다. 오늘
우리 오방용 회장님께서 이끄는 이 충사모에서 우리 박광종 성장님을 모시고 우리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우리 상인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세금이지 않습니까? 사실 세금은 국가에서 보면은 세금 발굴이 먼저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 특히 지원하는 정책, 또 절세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팀장 이건주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발표할 거는 최근 국세청 추진 정책과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세청 추진 정책입니다. 국세청은 과학세정 제공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국세청은 작년 5월에 정부기관 최초로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126번 그리고 세무서 대표 번호로 통화했을 때는 간단한 문의사항이 됐을 때 상시 24시간 AI 상담을 제공했었고요.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장려금 업무 때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그리고 소득세과 직통번호까지 해서 AI 상담, 전화 상담 서비스를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신고 대상, 유형 방법 등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한 종합소득세나 장려금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AI가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세청은 홈택스 보도와 사업을 통하여 신고를 간편성을 보다 더 강화하였습니다. 부가가치 과거에 간이다, 일반이다, 그리고 정기 신고다, 조기환급 신고다를 일일이 선택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로그인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신고 유형이라든지 자동 반영되고요. 이번 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에도 안내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적으로 조회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고요. 그리고 국세청이 있는 자료, 전자세금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내용이 미리 자동으로 채워지게 제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세 형평성 제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꼬마빌딩이라는 게 개별 기준 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 규모 건물을 말하는데요. 이런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시세는 있는데 시가 확인하기가 직접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할 때 이렇게 그런 시가 대신 기준 시가로 이렇게 신고 보충조합법이 기준 시가로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런 약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감정평가 사업을 실시를 해서 실제적으로 25년 1기 고가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신고한 비율이 60.6%로 작년에 비해 약 12.%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익을 봐서 꼬마 빌딩 외에도 고가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까지 이게 포함할 거고요. 예산도 45억에서 96억 그리고 선정 기준도 작년까지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낮춰서 보다 손실 신고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이게 상속이나 증여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봤을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인데 이 취득가액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취득가액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국세청 신규팀장 정희경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충차모라고 써져 있어요. 충장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저도 청년 시절부터 충장로,
오다방 이런 데서 친구들이랑 만났던 기억이 있어서 사랑을 한다면 저도 많이 사랑하는데 저도 충사모 회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선 올해 5월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그다음에 장려금 신청 기간이라서 간단하게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성실신고 사전 안내, 원클릭 환급 서비스, 그리고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과세기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주의할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과세기간 중에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폐업하고 다음 달 25일에 바로 신고를 하시잖아요. 종합소득세는 기다렸다가 다음 해 5월달에 그 전년도 1년 총소득을 모아서 신고를 하시게끔 되어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신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데요.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가산세,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십니다. 다음으로 납부기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기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말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6월 2일까지 일반 납세자의 경우에 6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들에게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이분들은 9월 1일까지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직권 연장 대상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까 납부팀장님이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에 기한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입니다. 이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내에 초과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서 취약 분야에 대해 국세청 내부 자료와 외부 자료를 분석해서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납세자 개개인별 맞춤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 안내 내용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을 안 하실 경우에는 신고 내용 검증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신고 내용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시게 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전에 본인의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성실 신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전 안내 항목으로 소득률이 저조한 사업자, 소득 금액이 수익 금액은 증가했는데 소득 금액은 감소한 사업자, 그다음에 특수 단계인 인건비를 넣으신 분, 그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신 분, 차량 유지비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서 이번 신고 때 성실 신고하시도록 이미 안내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오클릭 환급 서비스라고 환급 대상이 되시는데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환급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국세청에서 복잡한 신고 없이 클릭 몇 번으로 그리고 수수료도 없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원클릭 환급 서비스라고 올해 3월달에 개통을 해서 대상이 되시는 분한테 모바일로 안내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 주요 안내 대상자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 영역 소득자, 그 다음에 인적 공제 등을 누락한 근로소득자, 3.3% 원천 징수된 사업 소득이 있는데 확정 신고를 안 하셔서 환급을 못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모바일 안내를 받으신 분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세금 신고, 원클릭 환급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환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만 투자하시면 최대 5년치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안내 받으신 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이라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일정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시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심사를 해서 9월 말 이전에 지급을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신청 안내를 못 받으셨지만 나는 신청 대상이 되시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PC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라든가 아니면 궁금하신 거 지금부터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감사합니다. 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환영한다고 다 환영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청장님 꼭 봐주셨지만 혹시 또 얼굴에 붓기실 수도 있어요. 잘 인내하시고 고소 생각하시면서 좀 환하게 계십시오. 자, 오늘 나는 이것이 궁금하다. 먼저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제안하는 예. 저는 이게 궁금하다가 아니라 세무라는 게 현재 이제 우리가 어떤 세무 서비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무서를 방문하면 지금 굉장히 권위직인 어떤 사람이 밖에 있어가지고 세무서 담당 주무관 직원 앞에 딱 하면 국세 담당관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아니 국세 조사관. 그러면 세무서에 가면 우리가 조사를 받으러 간지 세무 신고를 간지 면허를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조사관이라고 딱 써 있어.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정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개선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민원 상담이고 서비스인데 조사관 안 쓰고 전부 다 조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부터 60년, 70년대, 60년째 그 사람이 베끼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바꿔야 잘 내면 되지. 아니, 세무 바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몇 분 바꿔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들 직원들 공식 명칭이 이제 국세조사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명함에도 저희 직원들은 이제 팀장급 이상은 팀장이라는 직책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국세조사관 정식 명칭이다 보니까 명함이나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민원실만큼 상당반. 그래 바꾸면 더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보고 민원실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전병훈 장관위원님. 지금 현재 강주 세무서가 충장로 상권 안에 있었잖아요. 지금 새로 개축한다고 지금 저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가 지금 방치돼 있는데 재건축이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주위에 상가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고. 어둡고 좀 슬림화되고 있는데 언제쯤 그가 새로 개축이 될지 이쪽 충장 상권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의심을 갖고 계신데. 광주 세무서. 네, 강주 세무서.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광주 세무서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건물 안전진단 B등급이 나와가지고 당초에 이제 사업 시작은 21년도에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국가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주 전공이고 이제 청사 신청을 저희도 기재부나 행안부 그다음에 조달청에 지휘를 받아서 하는데요. 예산이 처음 조금 좀 늦어졌고 그 와중에 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사비가 대폭 상승이 돼가지고 지금 아마 저희가 기재부에 설계 금액이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기재부에서 아마 상반기 예상하고 있으면 지금 심사 중이고
공사 총 사업 금액이 결정이 되면은 아마 하반기쯤에 공사업체를 입찰을 예고를 해가지고요. 아마 올해 말에는 착공해서 아마 27년 말에는 좀 입주하지 않을까 그런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상인 여러분들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더 간절합니다. 저희도 항상 지나가면서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시내 한 번씩 가면 그 충북 지하상가로 해서 그냥 위로 올라와가지고 저희 청사 이렇게 돌아서 그다음 한남동 성당 이렇게 한 번씩 다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의원이 가지 않을까 그것도 보고 경찰들하고도 좀 같이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고. 아침에 나올 때 거울한테 그런다. 오늘 잘할 거야. 지금 막 너무 힘들어. 그러고 나오면 거울이 얼굴을 보면 사실 그대로 찡찡해갖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아까 보시니까 얼굴이 다 좋다 그러는데 좀 잘 보고 싶어요. 아, 제가 자측을 못 봤습니다. 정경만 받아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 이후 충장로 상가만 아니라 전부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동안 여기 점장님도 계시는데 코로나 대출로 인해서 원금 상환 도래 기간이 돼가지고 그럼 상환할까 이자 낼까 근데 영업도 전혀 안 되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비대면 때문에 그런지 우리 상인들의 그 대책에 편성을 못한 것은 우리 상인들의 죄입니다만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갖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충장로 오시면서 보셨지만은 일가부터 5가까지 한 30% 이상이 비어 있어요. 나머지 70% 60%는 어떤 사람이 하고 있냐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전부 하고 있어요. 종업원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다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고 있는 상태를 우리 충장로에 여기는 원도심인데 그래도 원도심은 이미 인프라가 빨리 있어서 조금만 그 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하면 참 좋을 건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년가게에는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백년가게를 하고 있는데 말만 백년가게 선정되어 있지 우리 세법상으로 어떻게 조금 전에 다른 분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들이 개인 가게로서 나머지 세사 사람들 거의 다 멸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좀 현재 30년 이상 강산도 3번 안 배넣겠습니까? 30년, 40년 된 사람만 영업하고 있는데 좀 세법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오래된 가게는 어떻게 혜택을 어떤 혜택이든 간에 좀 해줬으면 어쩌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상수기업 지원 혜택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현재 세대상으로 일부 혜택 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우리 충장로에 계신 상인분한테까지 뭐 크게 혜택을 좀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 아마 우리 저기 관련 부서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원하는 사람들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좀 전청이나 입법이나 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공부할 수 있는 부서에 기관에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제가 이쪽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특히 충장로 또 제가 광주 세무사는 1년 4개월을 해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어려운 걸로 좀 많이 듣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구청이나 광주시나 뭐 착한 임대인 정책, 뭐 상품권 뭐 주는 거 여러 가지 뭐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크게 지금 써 나아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상이 없다고 안심하고 그런 건 아니고 어렵다는 건 알고 있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장수기업 혜택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장수기업. 네. 이어서 우리 그 대동문화재단 조상훈 분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충장로에서 직접 상업을 하지 않지만 대동문화재단이라는 문화단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박광종 청장님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장영수 세무서장은 오랫동안 모임도 같이 하고 있어서 친하게 지냅니다만, 네, 굉장히 좋아진 것 같네요. 진짜로 국세청장님이 청장에 와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격이 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세무 행정이 굉장히 편해졌다, 좋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금 걷어다가 진짜로 그 나라 살림을 하시잖아요. 나라 살림을 하는데 어차피 충장로를 살리고 우리 소상인들 살리는 것도 나라 살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세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는. 근데 충장로는 광주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기운을 받아가지고 다음 정부에서 크게 가셔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한번 하십시오. 네. 이렇게 광주자를 떼고 그냥 청장에 오셨으면 쓰겠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아니 광주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 좋은 일 한번 하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래서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좀 나라 차원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시정하고 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세금 좀 걷어서 진짜로 문화에도 좀 투자해주고, 지금 충장축제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충장축제에다도 좀 기부도 해주시고 그래도 충장도 살리는데 정말로 우리 국세도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쓰겠다는 바람이고,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줘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납부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사실 그 환급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세 그 환급금 그 제도, 여기에 있어서 거의 다 신고를 해야만이 환급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제 그 세금 내기도 바쁜데 이거 환급 받으려고 일부러 가서 신고를 하고 뭐하고 그러기는 너무 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급, 국세 환급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이 되면 우리 상인들 전부 다 적은 돈이라도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누가 하실까요? 우동식 과장 말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현성입니다. 먼저 5월 신고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신고 협조 잘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그 국세 행정은 아까 설명을 드릴 때는 어려울 때 납부기한 연장이 되니까 그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납세자를 돕기 위한 행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행정이 저희가 법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환급 부분도 똑같습니다. 환급도 내주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법에 따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신청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간단한 저희 원클릭 환급 아까 설명 들었지만 그 단순히 클릭 몇 번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환급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결손이 하면 손해가 났던 부분들입니다. 손해가 나고 마이너스 된 부분은 10년간 올해 만일 1억 원 손해를 났다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억 원이 손해 났다면 다음에 이득이 5천만 원 났다면 그 1억 원의 손해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결손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10년간. 그렇기 때문에 장부를 하고 신고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정말 간결하고 단순하게 어떤 납세자가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결정을 할 수 있다라면은 저희들이 환급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마을 연합회 본부지회장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시 상인회 회장님 말씀을 듣고 이제 연장선상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개인 사업자가
이제 중간 애납을 하잖아요. 소득세 중간 애납을 하는데 매출이 현재 줄었어요. 그러면 줄면 중간 애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보다도 더 적어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중간 애납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때는 좀 중간에 안 내고 다음에 정산을 해서 6개월 1년치를 정산해서 한 번에 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간 애납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신고한 실적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올해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 안 되는 내용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계나 그리고 2분의 1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지 않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맞춰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는 물론 검토를 왜냐면 반기에 대한 내용이 실제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따라가게 돼 있지만 충분히 어려운 사정들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기에 추계액 신고라고 그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거의 이 정도 예, 알겠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시간이 없으시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말씀을 하시죠. 지금 아까 그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김길문 회장님은 이제 급하니까 기관장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좀 전달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좀 그나마 조금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무 쪽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그 신용카드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안 가고 세무서 안 가고 여기서 이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세금을 내는 방향인데 좀 어려운 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결국은 그 세무서를 찾아가서 세금에 대한 납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개국 청장님들하고 간담회 때 제안을 좀 했었는데 한번 시행을 준비를 해보겠다 그 말씀만 하고 아직은 안 하신 거예요. 뭐냐면 그 소상공인들이 가서 세금 납부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수수료가 0.8%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조금은 배려를 해서 이 납세자들이 좀 웃으면서 좀 자기가 좀 대우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구이랑 그 회장님 말씀도 저희가 이제 세무서에 가면 문제 초긴장을 하고 들어가요. 조사가 뭔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가면 쫄아갖고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여유스럽고 따뜻한 국세행정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작은 거지만 카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카드사하고 영세 사업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좀 그걸 좀 상담해주는 그런 작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납세하고 담당관 이성입니다. 제가 좀 아주 잘은 아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사실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겁니다. 특히 이제 지방세 카드 결제할 때 이제 수수료가 없는데 왜 국세는 있느냐. 근데 이제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이렇게 국고에 한국은행에 이제 세금 걷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일자가 지방세는 좀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서 그걸로 수수료를 충당하는 거고 국세는 이제 바로 이제 국가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 제도를 그 카드 제도를 이렇게 자기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들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낮추려고 해도 지금 최대 낮춘다고 한 게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제도적인 문제라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모였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또 소상공인이고 우리 세무 행정 때문에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떠나서 인간애를 좀 우리 청장님하고 서장님하고 베풀어 줬으면 지금 동구가요 쓸쓸합니다. 청장님 사무실이 지금 저 첨단이죠. 거기는 강주에서 쪽북쪽북한데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강주는 매일같이 집이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강주 세무서 그 건물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세무서가 나누고 이러니까 쓸쓸한 도시가 다시 또 쓸쓸하게 돼 있어요. 좀 빨리빨리 그런 것도 해서 공청회 좀 해주시면 되고 서장님도 식사도 대주 쓰면 고급 식당으로 가지 마시고 이 나라에 한 이런 식당들을 좀 다니면서 접근 사람들하고 청장님도 식사를 거리수만 하시면 안 돼요. 공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꼭 모임 때만 이러시지 마시고 식당에 가서 이렇게 들어와 하고 나 청장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주면 또 거기서 딱선 점을 주고 이런 청장이라는 그 이름 세무서장이라는 이름이 아주 우리 평민들은 무지무지하게 높게 순사보다 더 높게 봐. 그러니까 인간애를 좀 고향에 베풀어라. 그러면 베풀려면 우선 점심시간부터 이쪽으로 전달해야지. 첫달에 잡수시고 서장님 얼굴도 오늘 처음 봤는데 그 앞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발 인간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좀 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리고 국세청에 청장님 오시니까 이렇게 국세 무서우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세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주 따뜻한 행정으로 다가온다. 그런 정책을 앞으로 계속 해주시고 우리 박광정 청장님께서 국세청장님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수요카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